그날 저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만은 끝내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그 아이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수대비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비극은 갑작스러운 분노도 우연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내려진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은 날, 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궁녀들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어린 연산군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보여서는 안 될 침착함이었습니다. 원손, 제가 불렀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저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죄인이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봉인이었습니다. 진실을 묻는 질문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피를 막기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훗날 어떤 피를 부를지 그때의 저는 끝내 꺼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날로부터 시작된 선택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칼도 독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었습니다. 궁은 작습니다. 수백 명이 같은 담장 안에서 숨을 쉽니다. 그곳에서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간밤의 중전의 처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답니다. 전하께서 사흘째 중전마마를 찾지 않으신답니다. 작은 말 하나가 밤사이 10가지로 불어났습니다. 윤 씨의 분노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감정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름다웠고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솔직했습니다. 궁에서 솔직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점입니다. 처음에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전하께서는 왜 저를 피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불만이었습니다. 후궁들이 저를 우습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 되었고 마침내 행동으로 번져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날이 있습니다. 윤 씨가 복도에서 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제게 대답하십시오. 전하. 그 순간 궁 안의 모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 씨가 완전히 고립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중전의 수라상은 평소보다 초라했습니다. 윤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상궁, 전하께 오늘도 여쭙고 싶습니다. 상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중전마마, 오늘은 전하께서 바쁘시옵니다. 바쁘다는 말은 언제나 가장 편한 칼이었습니다. 상처내지 않는 척 정확히 심장을 찌르는 칼. 그때 문 밖에서 궁녀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중전마마 또 부르셨대. 전하께서 안 오실 텐데. 왜 저렇게 버티실까? 궁에서 작은 소리는 가장 멀리 갑니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고립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저는 그 밤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종 20년 윤 씨는 왕을 핥힌 것입니다. 왕의 얼굴에는 세 줄기의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왕비의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흔들린다는 소문은 곧 왕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전을 패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저는 그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반드시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명분이 생기는 순간 피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연산군. 그 아이를 처음 본 날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울 것 같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릴 때부터 늘 확인하려 했습니다. 할마마마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언제쯤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버려지지 않지요? 조금만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도 그 아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손자를 무릎에 앉혔을 때였습니다. 연산군은 방 한구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사소한 말에도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작은 거절에도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사랑을 갈구했지만 사랑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버림받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궁녀가 말했습니다. 원손께서 밤마다 악몽을 꾸십니다. 버림받는 꿈을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상처를 견디지 못한다.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억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아이의 분노는 세상을 향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숨겼고 사랑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 씨를 불렀습니다. 중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윤 씨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마마. 제 마음이 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궁에서 당신은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요. 조선의 왕비요. 그리고 원손의 어머니요. 하지만 윤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제 마음에 있던 것은 미움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공포였습니다. 저는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중전을 패해야 합니다. 그럼 진행하시오. 그 순간 저는 윤 씨의 운명을, 연산군의 운명을, 조선의 운명을 함께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패비가 결정되었을 때 저는 윤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지키는 것이요. 윤 씨는 슬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를 죽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젠가 그런 때는 오지 않을 것이요. 그 아이는 평생 알지 못할 것이요. 윤 씨가 사약을 받은 뒤 궁은 너무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연산군에게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죄인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산군은 변했습니다. 첫째 날 아이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 멈추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마치 입안에서 음식이 아니라 어떤 말을 굴리는 것처럼. 둘째 날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끝나자마자 눈이 즉시 식었습니다.
웃는 얼굴과 차가운 눈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셋째 날 밤 아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말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아이의 방은 늘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가 끝내 정리되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했을 때 연산군은 25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왕관을 쓴 그 아이의 얼굴에서 저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 어머니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다. 저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시군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왕이 된 지 몇 해가 지나 연산군은 사관들을 불렀습니다. 선왕 때의 기록을 모두 가져오라. 그날부터 왕은 밤새 기록을 읽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왕의 눈은 더 붉어졌습니다. 촛농이 책장 위에 떨어져 굳어가는데도 왕은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찾아냈습니다. 중전이 전하를 해쳤다. 질투로 궁을 어지럽혔다. 폐위가 정당하다. 왕은 그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숨이 거칠어졌고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무엇을 했기에 죽어야 했느냐? 왕은 책장을 덮지 못했습니다. 덮는 순간 그 문장들이 진실로 굳어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아니, 이미 굳어버린 진실을 끝내 부정하고 싶은 사람처럼,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어머니를 위한 제사를 올리려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를 죄인이라 했느냐? 내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왕은 기록을 문제 삼아 칼을 꺼냈습니다. 사초에 불경한 내용을 적었다. 그 의무로 내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었느냐? 그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선은 이유가 아니라 분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노는 점점 커졌고 대상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 내일은 10사람, 그 다음은 수십 명. 왕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나는 속았다는 말이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불씨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더 이상 한 지점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왕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의심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은 모든 진실의 문턱에 섰습니다. 어느 날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제 어머니를 패하는 논의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할마마마께서 먼저 제안하셨다고. 정말입니까?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 순간 왕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분노조차 아니었습니다. 무너짐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나라를 위해서였다. 제 어머니보다
나라가 더 중요했습니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왕은 미친 듯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제 어머니를 죽였다고요? 그럼 지금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할마마마께서 지켜준 저의 모습이 이것입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왕의 눈에서 무너지는 모든 것을,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평생 할마마마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마마마께서는 저를 속였습니다. 평생을. 속인 것이 아니다. 보호한 것이다. 이것이 보호입니까?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한 것이 보호입니까?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은 침묵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의 처소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서 말해야 할까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왕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왕이 용서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패비윤 씨를 패하는데 찬성한 모든 자들을 잡아오라.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을 파라. 분노는 방향을 찾았고 칼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피는 이유 없이 흘렀습니다. 침묵했던 자들부터 쓰러져 갔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죽기 전에 외쳤습니다. 전하, 저는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랐느냐? 그럼 더 큰 죄다. 왕은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낮에는 연회를 열고 밤에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궁에는 음악 소리와 비명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왕이 끌려갈 때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마마마, 보십시오. 이것이 할마마마께서 지키려던 조선입니다. 왕은 유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 씨를 죽인 선택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이후의 침묵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괴물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주 오래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만약 제가 윤 씨에게 말했다면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함께 다른 길을 찾읍시다. 만약 제가 연산군에게 말했다면 내 어머니는 억울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억울함을 만들 뿐이다. 만약 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면 우리가 침묵으로 묻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든 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제가 악인이었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언젠가 가장 큰 비명으로 돌아옵니다. 피를 막기 위해 선택한 침묵이 가장 많은 피를 부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선한 의도는 결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연산군이 죽고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10살의 연산군이 제게 묻습니다. 할마마마, 제 어머니는 정말 죄인입니까? 그 꿈에서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아니다. 내 어머니는 억울했다. 하지만 너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왕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리고 깨어납니다. 현실에서 저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보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오늘도 그 사실을 조용히 되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진실을 말해 당장의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침묵으로 고통을 미룰 것인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뤄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커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파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역사 다시 봄이었습니다.